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라는 책입니다. 오지혜 지음 원앤원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슈퍼리치 멘토가 전하는 부와 나를 연결하는 부의 절대 공식을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를 들어 알려주는 책입니다. 최상위 부자에게 배우는 4단계 핵심 비법에 대해서 부의 습관, 부의 방향, 부의 도약, 부의 감각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새로운 부의 지형을 판독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달라집니다. 종잣돈 마련이나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등 저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갈수록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구조, 즉 시스템을 갖춘 돈 관리를 평생토록 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나의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 진화의 진폭도 크고 속도도 매우 빨라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대처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변화를 포착한 준비된 이들에게 미래 사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라면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한 현실은 미처 예측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위기 감각이 무뎌져 피하지 못한 이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그널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기후위기, 친환경 정책, 고령화, 저출산 현상, 난민 사태 등의 글로벌 이슈가 그것입니다. 그럼 인류가 당면한 위험들이 혼재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투자 원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의 성공은 스킬이 아닌 좋은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꼭 학력이 높고 경험이 많아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세워 시장의 변동성에 일일일비하지 않는 자세로 종목을 선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기 예측에 근거한 불확실한 투자는 잦은 매매와 손실을 야기합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 피터 린치는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봤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봤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예측의 방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의 결정이 아닌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심리로 결정되기에 통제 불가능한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변화되고 있는 사건에 집중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령화로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평생 투자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건강한 투자와 효율적인 연금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절약할까요? 종잣돈을 위해 푼돈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약과 저축은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방법 중 1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부자의 관점에서 볼 때 1단계는 아주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돈을 착실하게 모으고 무조건 절약하면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돈이 모이면 과감하게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하며 투자할 때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자의 절약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나 상품에 1억 원을 썼더라도 그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절약한 것이고 1만 원을 썼더라도 가치 없는데 돈을 썼다면 그것은 낭비인 것입니다. 사치품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낭비라고 하는 개념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절약의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 보이는 숫자에 따라 1억 원이면 비싸고 1만 원이면 싸다라는 마인드는 부자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에만 초점을 두는 건 빈자의 마인드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은 삶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절약을 하는 이유는 훗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낭비고 무엇이 투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 단 1원도 의미 없이 쓰지 않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이유가 적합할 때만 사용합니다. 카드값에 휘둘리고 마음이 힘들다면 소비에 대한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재정 상태에 만족하는가? 내가 이 돈을 지금 쓰더라도 즐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소비를 통제하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서 풍요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에 대한 균형 감각을 찾게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로 살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의 머리 위로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진짜 부자들의 절약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가슴이 아닌 머리로 돈을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돈의 주인이 되어 진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운이 7할이면 노력은 3할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운 좋은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은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을 볼 때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는 진짜 운이 좋아.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했어.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말이야. 그러게 걔를 볼 때면 부러워.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고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걸까? 다 운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면서 애써 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처럼 모든 것을 운에 연결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운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성공의 경험이 많을수록 나쁜 운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운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지 않고 노력과 열정으로 운을 잘 경영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바로 이것이 운을 지배하는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부자들은 매 순간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운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신에게 받은 선물로 생각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운을 잘 경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공의 과정에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세상에는 성공자가 소수인 것입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내 인생에 행운이 찾아와 주길 바라는 사람에게 운은 비껴갑니다. 운에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운명의 흐름을 바꾸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을 지배하는 긍정의 마인드로 스스로 하늘도 돕는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에머슨의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문제가 아닌 해결책을 찾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에 맞는 과정이 있습니다. 힘든 현실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자가 소수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서 피하기 때문입니다.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문제 해결은 남이 아닌 내가 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만의 답안지를 갖고 있다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러한 답안지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음의 통제력을 갖추면 타인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준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과 삶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도 주인의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명품백을 갖고 싶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백을 갖거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게 될 확률은 단언컨대 0%입니다.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결과가 생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만 결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을 활용하는 주체이자 돈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인격이 없지만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돈은 머물 시간도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되면 무의식 속에서 부를 창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돈이 나에게 머물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나를 돈이 따르는 인생으로 안내합니다. 돈이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돈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돈을 자신에게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고 월급이 통장에 하루도 머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빈자로 삽니다. 각종 카드값과 공과금에 등 떠밀리듯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경기가 어렵든 좋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부의 감각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레드오션에서 경쟁하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블루오션에서 승부합니다. 성공자는 극소수이고 패배자는 부지기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인생을 사는 태도에 있습니다.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적은 반면에 비전은 챙기지 않고 단기적인 목표와 계획에 매몰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변화하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생각하고 연구하면 나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남과 다른 차별화된 생각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보는 눈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부의 감각을 깨워 돈을 부르는 사람, 돈이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위기는 우리가 생각의 좌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를 꼭 읽어보시고 자신만의 부의 공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